제28회 A형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문 1.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법률적 위험이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용도지구의 변경과 같은 공법적 위험과 대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 등이나 처분권 등의 제한과 같은 사법적 위험을 말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공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문 4.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시장 위험이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공실률의 증가,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는 표현과 지문 2.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비용 위험이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같은 위험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부실 공사에 따라 개발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담보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고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 출토에 따른 위험,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의 위험, 사업지 주변 사회 간접 자본시설 지연 위험,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문 3.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제29회 A형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공사기간의 연장, 대출이자율의 상승, 초기 분양률의 저조, 인허가 시 용적률의 증가,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축비와 관련한 긍정적 변화 요인에는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의 하락, 공사비 하락, 공사기간의 단축이 포함됩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축비와 관련한 부정적 변화 요인에는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의 상승, 공사비 상승, 공사기간의 연장이 포함됩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축 규제와 관련한 긍정적 변화 요인에는 용적률의 증가, 기부 체납의 감소가 포함됩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축 규제와 관련한 부정적 변화 요인에는 용적률의 감소, 기부 체납의 증가가 포함됩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 등과 관련한 긍정적 변화 요인에는 초기 분양률의 호조, 대출금리의 하락이 포함됩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 등과 관련한 부정적 변화 요인에는 초기 분양률의 저조, 대출금리의 상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허가 시 용적률의 증가는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정답은 1입니다. 제30회 A형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는 100, B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는 140이고 A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는 100, B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는 60이고 전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는 240, 전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는 161대, A지역 X산업의 입지개수인 기역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개수인 니은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1. 기역 0.75, 니은 0.83, 2. 기역 0.75, 니은 1.33, 3. 기역 0.83, 니은 0.75, 4. 기역 0.83, 니은 1.20, 5. 기역 0.83, 니은 1.33. 지역 경제 분석의 일종인 입지개수는 그 도시의 산업 중 특화된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개수가 큰 경우 그 도시의 주력 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A지역 X산업의 입지개수는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에 대한 A지역의 X산업 고용자 수의 비율을 전지역 전체 고용자 수에 대한 전지역 X산업 고용자 수의 비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A지역 X산업의 입지개수는 A지역의 고용자 수 200에 대한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 10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400에 대한 전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 240의 비율로 나눈 값인 0.83입니다. B지역 Y산업의 입지개수는 B지역의 고용자 수에 대한 B지역의 Y산업 고용자 수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에 대한 전지역 Y산업 고용자 수의 비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B지역 Y산업의 입지개수는 B지역의 고용자 수 200에 대한 B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 6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400에 대한 전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 160의 비율로 나눈 값인 0.75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제32회 A형 2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는 30, B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는 50이고 A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는 30, B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는 30이고 A지역 지산업의 고용자 수는 30, B지역 지산업의 고용자 수는 20이고 전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는 80, 전지역 Y산업의 고용자 수는 60, 전지역 지산업의 고용자 수는 51대,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는 1. A지역 0개, B지역 1개, 2. A지역 1개, B지역 0개, 3. A지역 1개, B지역 1개, 4. A지역 1개, B지역 2개,
5. A지역 2개, B지역 1개. 지역 경제 분석의 일종인 입지계수는 그 도시의 산업 중 특화된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계수가 큰 경우 그 도시의 주력 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B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는 B지역 고용자 수 100에 대한 B지역 X산업 고용자 수 5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190에 대한 전지역 X산업 고용자 수 80의 비율로 나눈 값인 1.19입니다. 따라서 A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는 0.79이고 B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는 1.19이므로 X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B지역입니다. A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는 A지역 고용자 수 90에 대한 A지역 Y산업 고용자 수 3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190에 대한 전지역 Y산업 고용자 수 60의 비율로 나눈 값인 1.04입니다.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는 B지역 고용자 수 100에 대한 B지역 Y산업 고용자 수 3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190에 대한 전지역 Y산업 고용자 수 60의 비율로 나눈 값인 0.95입니다. A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는 1.04이고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는 0.95이므로 Y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A지역입니다. A지역 지산업의 입지계수는 A지역 고용자 수 90에 대한 A지역 지산업 고용자 수 3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190에 대한 전지역 지산업 고용자 수 50의 비율로 나눈 값인 1.25입니다. A지역 지산업의 입지계수는 1.25이고 B지역 지산업의 입지계수는 0.76이므로 지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A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4회 A형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X지역과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X지역 A산업 고용자 수는 30, X지역 B산업 고용자 수는 50, X지역 C산업 고용자 수는 60, X지역 D산업 고용자 수는 100, X지역 E산업 고용자 수는 80이고 Y지역 A산업 고용자 수는 50, Y지역 B산업 고용자 수는 40, Y지역 C산업 고용자 수는 50, Y지역 D산업 고용자 수는 20, Y지역 E산업 고용자 수는 61 대 X지역의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지역 경제 분석의 일종인 입지계수는 그 도시의 산업 중 특화된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계수가 큰 경우 그 도시의 주력 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X지역 A산업의 입지계수는 X지역 고용자 수 320에 대한 X지역 A산업 고용자 수 3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A산업 고용자 수 80으로 나눈 값인 0.63입니다. Y지역 A산업의 입지계수는 Y지역 고용자 수 220에 대한 Y지역 A산업 고용자 수 5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A산업 고용자 수 80으로 나눈 값인 1.53입니다. 따라서 A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Y지역입니다. X지역 B산업의 입지계수는 X지역 고용자 수 320에 대한 X지역 B산업 고용자 수 5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B산업 고용자 수 90으로 나눈 값인 0.93입니다. Y지역 B산업의 입지계수는
Y지역 고용자 수 220에 대한 Y지역 비산업 고용자 수 4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비산업 고용자 수 90으로 나눈 값인 1.09입니다. 따라서 비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Y지역입니다. X지역 C산업의 입지 개수는 X지역 고용자 수 320에 대한 X지역 C산업 고용자 수 6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C산업 고용자 수 110으로 나눈 값인 0.92입니다. Y지역 C산업의 입지 개수는 Y지역 고용자 수 220에 대한 Y지역 C산업 고용자 수 5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C산업 고용자 수 110으로 나눈 값인 1.11입니다. 따라서 C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Y지역입니다. X지역 D산업의 입지 개수는 X지역 고용자 수 320에 대한 X지역 D산업 고용자 수 10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D산업 고용자 수 120으로 나눈 값인 1.40입니다. Y지역 D산업의 입지 개수는 Y지역 고용자 수 220에 대한 Y지역 D산업 고용자 수 2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D산업 고용자 수 120으로 나눈 값인 0.40입니다. 따라서 D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X지역입니다. X지역 E산업의 입지 개수는 X지역 고용자 수 320에 대한 X지역 E산업 고용자 수 8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E산업 고용자 수 140으로 나눈 값인 0.96입니다. Y지역 E산업의 입지 개수는 Y지역 고용자 수 220에 대한 Y지역 E산업 고용자 수 60의 비율을 전지역 고용자 수 540에 대한 전지역 E산업 고용자 수 140으로 나눈 값인 1.05입니다. 따라서 E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은 Y지역입니다. 결국 X지역의 기반 산업은 D산업이고 정답은 2입니다. 제31회 A형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기억,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니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1. 기억, 경제성 분석. 니은, 민감도 분석. 2. 기억, 경제성 분석. 니은, 스왓 분석. 3. 기억, 시장성 분석. 니은, 흡수율 분석. 4. 기억, 시장성 분석. 니은, 스왓 분석. 5. 기억, 시장성 분석. 니은, 민감도 분석.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 또는 임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흡수율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공급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임차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민감도 분석이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시멘트 가격, 인건비, 금리라고 했을 때 시멘트 가격, 인건비, 금리를 각각 5% 상승하거나 하락하였을 때 수익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2회 A형 3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2. 공영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 개발 방식을 말한다. 3.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5.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부실 공사에 따라 개발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담보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고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 출토에 따른 위험,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의 위험, 사업지 주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지연 위험,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문 4.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는 표현과 지문 1.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 전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기존 건물이 적은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공용지 확보 등 사업 시행이 쉽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문 2. 공영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 개발 방식을 말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3.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흡수율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공급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임차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민감도 분석이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시멘트 가격, 인건비, 금리라고 했을 때 시멘트 가격, 인건비, 금리를 각각 5% 상승하거나 하락하였을 때 수익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5.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